하라는 게임은 하지 않고 오락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남자. 그와 동시에 사무실을 급습해 여사장을 제압한 뒤 금고에 있던 돈을 쓸어 담는 또 다른 일당.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그는 바로 가게 여사장의 남편. 강도들의 범행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지만 강도가 공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야! 너 뭐하냐? 게다가 강도 중 한 명이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복면을 벗어버리고 마는데 야! 카메라! 대체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좋은 친구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세 남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세탁소를 운영하는 술태백 민수.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을 하지 못하는 미랑과 결혼해 딸 유리까지 얻었지만 결국 부모와 의절하게 된 사명감 강한 소방관 현태. 마지막으로 야망 넘치는 보험 설계사 인철. 그리고 현재 인철이 공을 들이고 있는 영업대상은 아니 진짜로 이게 세상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현태의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말한 거 갖고 내일 아침에 들러. 내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성인이 된 지금도 가족과 다름없이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죠. 아유, 재수 씨 뭐 매번 이렇게 안 그래도 새우 다 먹었는데. 술안주로 먹지 말고 밥이랑 꼭 같이 먹으라고. 그냥 밥 먹을 때 목 막히고 그러니까 물 대신에 조금 먹는 거지. 사랑을 선택하며 가족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현태. 그런 모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오던 건 바로 인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 바꾸셨다더라. 내가 왜 네 어머니 전화번호를 너한테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냐? 꺼봉이냐? 솔직히 내가 너 같으면 돈 많은 부모 잘 모시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 새끼야. 아 맞다. 야 아까 어머니가 너한테 이것도 전해주시라고. 나랑 많이 처먹어. 간다. 야 터가. 너다 타고 가라. 아이 새끼 이거. 한편 혼자 사는 인철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사람. 어메! 아 깜짝이야. 왔어? 화류계 종사자 지향. 야, 너 나 없을 때 오지 말라 그랬지? 두 사람 사이는 연인인 듯 아닌 듯 묘한 관계였죠. 엄마 할래?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현태의 어머니와 약속한 보험 계약을 위해 그녀가 운영 중인 불법 오락실로 찾아간 인철. 이곳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지 마 있어. 예, 들어가 볼게. 뒷돈을 받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 어머니. 왔어? 오, 우리 어머니 하루 만에 피부가 더 좋아지셨네. 에이구 지랄해. 그런데 현태 어머니가 인철을 부른 이유는 단순 보험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어머니 이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 온 거예요. 됐다 됐어. 야 이거 불나면 얼마나? 10장짜리입니다. 대충 알아서 사인해라. 사실 현태 어머니는 남편이 쓰러진 이후 오락실 운영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 현태 아빠 저렇게 되고 예전엔 찍소리도 안 하던 것들이 이 새끼 저 새끼 다 지 똥구멍부터 닦아달라고 덤벼드는데 그럴 때 누가 와서 가게에 확 때려부시고 불이나 확 싸질러주면 뭐냐? 딱인데, 응? 보험금 타서 은퇴나게. 내가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도 아유 뭔 지랄 났다고 내가 이 CCTV를 이렇게 줄줄이 달아갖고 이 고생인가 몰라. 등신같이. 아니 반대로요. CCTV에 증거만 나오면은 그 보험금 타먹긴 딱이겠네. 그래서 인철에게 고의 방화를 통해 아이고 나도 이제 속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보험 사기를 제안한 것이었죠. 그녀의 시그널을 단박에 알아챈 인철. 어때? 나가서 한 게임 할래? 오늘 52번이 좀 터질 것 같던데.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일에는 한 사람이 더 필요했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부탁할 대상은 역시 뭔 일인데? 민수뿐이었죠. 현태 어머니 오락실 있잖아. 그 오락실 그거 우리가 털어드리자. 뭐? 민수는 처음엔 극구 거절했지만 너 이거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냐?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새끼야. 어머니 보험금 딱 타셔서 은퇴하시고 현태랑도 화해하고 그리고 너도 용돈 벌어서 장가가고 떡도 치고. 민수야? 민수야 좋잖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게 오프닝 때 보았던 철저하게 합을 맞춘 범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너 술 먹었지? 씨. 얼마 안 먹었어. 얼마 안 먹지? 씨발 새끼. 아, 빨리.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황을 알 리 없던 현태 아버지가 신랑이 끝에 쓰러졌고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본 현태 어머니는 현태 아빠 뭐해? 이거 몰라 뭐? 뭐해 새끼 나 이거 몰라? 잠깐만요. 그만 두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괴물들로 말이죠. 엄마! 얘기 좀 해, 엄마! 엄마! 어머니! 엄마! 설상가상으로 현태 어머니마저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데 엄마! 아유, 어떡해. 어머니.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하나. 원래 계획대로 이곳을 불태워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는 것뿐. 그렇게 세 친구의 우정은 화염과 함께 지옥의 수렁 속으로 끌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위치 어디야? 네, 달산동 6-1 지하에서 연기가 목격됐답니다. 어디?
물론 이는 누구도 원했던 결말이 아니었죠. 씨발 나보고 어쩌라고! 나라고 이럴 줄 알았어? 씨발 새끼야! 벗으라고! 특히 세 사람 중 가장 멘탈이 약했던 민수에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개새끼가 진짜. 며칠 뒤 장례식장. 깊은 죄책감에 도저히 현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던 민수. 심지어 평소에 아끼던 유리의 손길마저 밀어냈죠. 게다가 나쁜 소식은 모두 타버린 현장에서 현태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화재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 저 안에 있을까요?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임마. 바로 경찰과 현태 어머니 사이에 뒷돈거래가 적힌 장부. 이에 경찰서장까지 현장에 출동하고 안 여는 거야. 못 여는 거야. 어? 동시에 보험조사관 이수 역시 현장에 도착합니다. 뭐야? 담당이 너야? 어떻게 현장에 서장님께서 직접 나오시고 김순영 사장 아들 이면태 이 새끼 짓이 이수는 이번 사건을 인철과 현태가 공모한 범행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 인철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뭐야? 나 씻지도 못하고. 너 24일 밤에 뭐 했어? 몰라. 어제인지 기억 안 나는 거야. 너 그럼 그날 밤에 나랑 있었던 거다. 누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알았어? 한편 이 사건과 얽힌 또 한 사람. 어머님이 내 얘기 안 하셨나? 내가요, 오락실에 지분이 좀 있어요. 현태의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다 주장하는 사채업자 재규. 경찰이 범인을 찾는데 소극적인 지금 누구보다 간절히 범인을 찾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했죠. 차용증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돈을 좀 크게 꾸셨어요.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얼른 범인이 잡혀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야 보험금이 나올 거고 가게도 처분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내 돈도 갚고.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시죠? 죄다 돈돈거리는 것들. 그리고 이번 경우 저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20억이라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 딱 떠오르는 게 아드님이시고 뭐 그렇네요. 사람이 죽었어.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그냥 좀 가라. 아무리 서로를 미워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 현태는 깊은 고뇌에 빠졌고 그동안의 불효를 만회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인철아, 현태가 선택한 길은 민수야. 두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놈들 내가 잡아야겠다. 자신이 직접 범인을 잡는 것.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데? 우리 엄마잖아. 그렇게 사는 법밖에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도 범인을 잡으려고들 안 해. 우리 엄마가 민수야, 인철아, 니들이 나 좀 도와주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자수? 상황을 가장 깔끔하게 끝낼 방법으로 너 정 그러면 자수, 아니 나 혼자 한 걸로 할게.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는 제안을 인철에게 건넵니다. 인철아, 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약해지면은 너랑 나랑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현대까지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임마.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수에게 포착되고 있었죠. 이 새끼 또 뭐냐? 한편 어머니의 오락실에서 일하던 알바생을 찾아간 현태. 하필 그 새끼들이 그날 딱 맞춰서 왔다니. 조사 결과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았고 아니 근데 저 사람 뭐야? 그때 보험쟁이 그 사람이 아들 아니야? 형제인가 보지 뭐. 그런가? 사건 며칠 전 아들이요? 아, 그 가게에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이 아들 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그 불나기 전전날인가? 그때도 왔었는데. 인철이 오락실을 다녀갔다는 사실과 함께 재규로부터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인철의 뒤로 정인철 씨.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입니다. 바로 오락실 금고에 있던 사라진 장부를 찾고자 인철의 집을 급습한 것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인철. 하지만 집 안에는 가방이 사라져 있었고 아이고, 저희가 실례를 했네. 예. 말끔히 정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지향. 그리고 꼬리가 보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채권이랑 보석들 같은데 아니 그걸 누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전화가 왔다네요. 어딥니까? 재규에게 밟혔던 것이었죠. 에이, 일단 빨리 오세요. 즉시 지향을 찾아 유흥업소로 향한 인철. 어디 갔어? 다행히 가방은 찾았지만 애석하게도 방은 이미 비어있던 상태. 그런데 저기요. 지향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손님들이 시계나 반지 같은 거 흘리고 가면 바꿔주는 데 있거든요. 거기 전화번호랑 주소 알려달라 그러고 나갔는데. 한편 현태에게 범인의 흔적을 알려주는 대신 오락실하고 화재보험금이랑 이 채용증이랑 서로 바꾸는 게 어때요? 내가 볼 땐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한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은데. 화재 보험금을 맞바꾸자는 딜을 하고 현태는 이를 너 어디야? 받아들입니다. 나 지금 범인 잡으러 가니까 카지노 사고를 앞으로 와. 너 차 있지? 어? 어디? 야! 야! 정신없는데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득하니 따라붙어. 그 새끼가 범인이야. 그리하여 잠복에 들어간 두 사람. 잠시 후 예상대로 지향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기 저 여자. 하지만 한 발 앞섰던 인철. 미안하라고. 소리 내지 마. 너 소리 나면 뒤진다. 인차! 미안해가 나발이고 너 장부 어디 갔어? 장부 어디냐고 까만 거. 장모. 여기.
민수를 손에 넣은 인철은 꺼져. 걸림돌인 지향을 멀리 보내버렸고 그렇게 가까스로 현태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죠. 뭐야, 나 왜 거기서 나와? 어? 아까 그 여자 못 봤어? 어? 너도 못 봤어? 아씨. 알았어. 너 저쪽으로 다시 가봐. 내 이쪽으로 가봐. 야! 한편 이수는 김민수 씨? 자신이 생각하는 강력한 용의자 김민수 씨 맞으시죠? 민수를 찾아갑니다. 누구세요? 보험조사관인데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예. 승리 오락실 사건 아시죠? 11월 24일 밤 9시경부터 12시 사이에 어디 계셨어요? 당황한 민수는 가세요. 답변을 거부하지만 전 할 말 없어요. 이수는 예상했다는 듯 그러세요? 민수에게 결정적인 말을 건넸죠. 아, 김민수 씨. 그거 아세요? 생판 모르던 사람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살해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나 친구한테 살해당할 확률이 길 가던 미친놈한테 칼에 찔려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세상 참 무섭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지들끼리는 친구다 뭐다 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 거 아니에요. 그 비수는 대못이 되어 민수의 가슴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또 봅시다. 한편 인철은 장부를 넘기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며 일 틀어주면 나 진짜 끝까지 갑니다. 수사 종결을 약속받지만 근데 이래 돼갖고 좋나? 경찰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인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현태의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기 때문에 성대랑 식도가 손상돼서 당분간 말씀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여기 적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그런데 밖에 있던 인철을 목격한 그의 심장 박동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년이 형, 아티바 원에 불 준비하고 저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모시고 나가. 숨 쉬세요. 숨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자, 춤 천천히 들이쉬세요. 천천히 호흡기 준비하고 호흡기. 자, 호흡 천천히 하시고요. 네, 편안하게. 숨 천천히 들이쉬세요. 결국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라 할 수 있는 현태의 아버지가 다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며 현태에게 닥친 비극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깨어나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철의 부단한 노력 끝에 어찌어찌 봉합될 수 있었던 사건. 하지만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세 남자의 우정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이빨놈아! 나 끝냈어! 어? 내가 다 끝냈다고, 이 개새끼야! 이 형님이 다시 한번 네 목숨 살려준 거라고, 이 이빨놈아! 알겠어? 안 뜨거! 야! 그냥 인사. 다음 날 민수의 메시지를 받고 그의 가게로 향한 현태. 그리고 그곳에는 민수가 싸늘한 시신이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고백한 편지를 남긴 채 말이죠.
사건은 민수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고 그날 이후 현태와 인철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단순 방화 사건 그리고 그날 이후 세 남자의 우정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좋은 친구들은 믿었던 친구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우정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 남자의 선택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단순한 범죄 영화가 아닌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관계를 현실적인 심리 드라마로 풀어냅니다.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극적으로 전개되는 각본과 주지훈, 지성, 이광수가 보여주는 강렬한 연기는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보는 내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되묻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